레슬매니아 36 둘째 날 경기 후기입니다. 첫째 날 후기 시청과 구독 잊지 마시고요. 둘째 날 경기는 시청자들도 무관중 경기에 익숙해졌고 선수들도 어느 정도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WE가 전날 언더테이커 영화를 찍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관중 녹화 경기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경기들이었어요. 먼저 리아 리플리와 샬럿 플레어의 NXT 위men's 챔피언십, 관중들의 환호가 없어서 샬럿의 기합과 리아의 비명이 고막을 마구 때린 경기였습니다. 저는 NXT를 볼 기회가 없어서 리아 리플리가 경기하는 걸 처음 봤는데요. 레슬링 센스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쓰러진 채로 샬럿한테 맞고 반작용처럼 팔을 휘둘러 샬럿을 때리는 장면이나 스피어를 맞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리를 집중 공격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서 보는 사람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모습 등에서 연기 감각이 훌륭하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아픈 건가? 그리고 리아 리플리가 NXT의 샬럿이다, 제2의 샬럿이다 이런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샬럿이 경기 후반부로 가면 얼굴이 일그러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는 건지 화난 건지 모를 표정인데 눈에 불꽃이 피고 얼굴 근육이 다 일어나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이번에 리아가 보여주더라고요. 둘이 키도 비슷하고요. 아무튼 두 선수의 경기 어제 여성 경기들보다 재밌게 봤고요. 샬럿은 역시 샬럿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리아를 발견한 경기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면 매형 클래식과 로얄 럼블에서 리아와 멋진 승부를 보여줬던 케이시 카탄자로가 돌아온 NXT에서 얼른 실력을 끌어올렸으면 좋겠네요. 알리스터 블랙 대 바비 레슐리의 경기는 라나가 링사이드에 올라오는 것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라나 때문에 바비가 졌습니다. 알리스터는 이후로 더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요. 리코시도 다시 메인 무대에서 비상하면 좋겠네요. 바비 레슐리는 앞으로 라나와 어떤 관계로 남을지 스토리라인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티스와 돌프 지글러의 경기, 돌프 지글러와 소냐 드빌이 짜고 오티스와 맨디 로즈를 속인 게 결국 들통이 났죠. 돌프와 소냐가 심판을 속였지만 맨디가 개입해 배신자들을 응징하고 오티스가 결국 승리를 따냈습니다. 결국 오티스와 맨디가 이어졌고요. 그런데 전부터 화면에 개입하다가 레슬매니아 직전에 The truth will be heard, 진실이 들릴 것이라며 돌프와 소냐의 공작을 폭로한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설마 알트루스는 아닐 테고요. 일각에서는 매트 하디라는 말이 있는데 매트 하디는 지금 AEW에 있죠. 다 떠나서 오티스가 정말 부러운 경기였습니다. 에지와 랜디 오튼의 라스트 맨 스탠딩 매치는 무관중 현장 경기의 장점을 극대화한 경기였습니다. 관중들이 볼 수 없는 시설 곳곳에 이동하며 싸웠는데요. 8만 관중들이 텅 빈 링과 화면만 지켜봤다면 야유가 나왔겠지만 관중 없이 TV로 송출했기 때문에 폐쇄된 실내에서 카메라 워킹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줄 수 있었죠. 두 전설이 이 경기와 시청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트니스룸이나 창고, 그물망, 대형 트레일러 위처럼 위험한 시설을 오가고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는데 동선과 동작들을 맞추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한 사고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처절한 경기뿐만 아니라 두 선수의 감정도 생생하게 전달됐고요. 랜디 오튼의 펀트킥을 에지가 스피어로 반격할 건 예상했지만 마지막 체어샷을 돌려주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에지의 표정과 호흡에는 소름이 쫙쫙 돋았습니다. 그리고 레슬매니아 36 호스트 랍 그론코우스키가 24/7 챔피언이 되는 장면이 지나갔고요. 로 태그팀 챔피언십은 예상대로 스트리트 프로피츠가 엔젤 가르자와 오스틴 티어리를 꺾고 타이틀을 지켰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젤리나 베가가 스트리트 프로피츠의 몬테스 포드를 공격했는데요. NXT에 있던 비앙카 벨레어가 나타나 젤리나 베가를 응징하고 쫓아냈습니다. 비앙카가 몬테스의 아내이기도 한데 지난 로얄 럼블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 레슬매니아를 계기로 로에 합류할 듯합니다. 덧붙이자면 비앙카의 머리카락으로 맞으면 정말 아플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여학생에게 저런 머리카락을 맞아봤는데 진짜 아픕니다. 하필이면 카이리 세인이 맞는 사진이라 안타깝네요. 스맥다운 위men's 챔피언십은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다자간 제거 경기 때 활약을 실컷 보인 선수가 곧바로 탈락하는 게 정해진 수순이라 타미나가 가장 먼저 탈락했고요. 앞으로도 타미나가 챔피언이 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네요. 좀 젊었을 때 벨트 좀 줬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나오미도 아쉽게 탈락하고 의외로 레이시 에반스가 오래 버텼네요. 레이시 에반스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메인 무대 데뷔 초에 로만 레인즈만큼은 아니지만 실수를 연발했던 모습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어요. 아무튼 기대했던 사샤 뱅크스의 배신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사샤가 도와줘서 베일리가 챔피언 타이틀을 지켰습니다. 경기 후엔 사샤가 챔피언 벨트를 베일리에게 채워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샤의 표정이 계속 심상치 않죠.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아나운서가 사샤에게 다른 타이틀은 다 땄는데 스맥다운 여성 챔피언만 못했다, 그렇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샤가 AEW로 이적하지 않고 욕심내서 스맥다운 챔피언이 되는 날을, 베일리를 배신하는 날을 다음 스토리라인에서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파이어플라이 펀하우스 경기가 장소적인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무관중 사태를 살려 영화를 찍은 언더테이커 대 AJ 스타일스 경기처럼 연출의 묘미를 극대화한 작품인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존 시나가 펀하우스에 입장하는 게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브레이 와이어트가 마련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였고 브레이 와이어트의 정신지배 속에서 존 시나가 농락당하는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브레이의 캐릭터 설정과 연기력은 정말 최고였죠. 커트 앵글, 헐크 호건, 에릭 비숍 등을 따라하는 장면에서도 브레이가 연구를 많이 한 것을 넘어서 연기하는 대상과 일치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레이는 프로레슬링의 역사와 존 시나의 역사를 재현하면서 쭉 시간 여행을 끌고 다니며 존을 괴롭혔는데요. 존 시나가 데뷔할 때 Ruthless Aggression, 즉 무자비한 공격을 외치며 커트 앵글을 공격했었는데 그걸 브레이 와이어트가 재현하면서 계속 피하는 장면에서부터 시나가 이 영역의 주인인 와이어트를 이길 수 없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시나는 데뷔 때 복장, 체인갱 기믹 시절 복장, NW 복장 등 다양하게 꿈의 세계에서 입고 나왔는데 그래도 시나가 저항해보려고 브레이 와이어트의 과거를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체인갱 래퍼 때 브레이 와이어트의 과거 활동명인 허스키 해리스를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나의 물리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때리고 있다 보면 인형을 공격하거나 허공을 치고 있었고요. 브레이 와이어트도 허스키 해리스에서 교주 와이어트로 마지막엔 핀드로 변하며 존 시나를 제압했습니다. 한편 6년 전 레슬매니아 30대를 재현할 때 존 시나가 결정적으로 패배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브레이가 존에게 철제 의자를 건네주고 그때처럼 무릎 꿇고 팔을 벌린 채로 때려보라고 합니다. 6년 전에는 존 시나가 악마성을 꺼내지 않고 인간으로 남겠다며 의자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분노에 가득 차 의자를 휘둘렀죠. 하지만 의자는 허공을 갈랐습니다. 제가 왜 이 장면이 존 시나의 패인 중 하나로 꼽았는지는 존 시나의 인간 선언이라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본 쓰면서 댓글로 존 시나가 턴이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남겨주신 걸 봤는데요. 악역 전환은 아닐 테고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길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브록 레스너와 드루 맥킨타이어의 WWE 챔피언십. 어제 골드버그와 브론 스트로먼의 경기보다는 나았네요. 골드버그와 브록 레스너가 나오면 그 경기는 다른 기술 별로 없고 그냥 피니셔 여러 방 터진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아무튼 드루 맥킨타이어가 방출, 3MB, NXT를 거쳐 인간 승리를 해서 드디어 왕좌에 올랐습니다. 드루 맥킨타이어가 로얄 럼블 우승하고 만든 영상이 있는데 살펴보시고요. 자, 이로써 이틀 동안 진행된 레슬매니아 36이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스토리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는 다음 페이퍼뷰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과의 컬래버레이션, 섭외 모두 환영합니다. 추가로 최근 구독해주신 6학년 19반 존 시나 채널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프로레슬러 한 명 한 명 어릴 때부터 다루는 채널인데 재미와 감동을 모두 잡았으니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과 빼고 다는 문과라서 죄송한 문과종합편성 채널 문종합니다도 구독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